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사실 저희가 촬영은 몇 번 했습니다. 그동안 했는데 이제 자체 심의에 걸려서 좀 업로드를 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도 어찌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강영진입니다. 예, 두 분 더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이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힘든길입니다. 예, 오늘은 2019년 5월 6일입니다. 전국적인 그 뉴스 하나 하고 이 부산 지역의 또 뉴스 두 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국적인 그 뉴스 전국 이슈 하나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4월 29일에서 30일 넘어가는 밤에 그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이 있었습니다. 뭐 다들 보셨을 텐데 짧게 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이제 지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절차적인 부분을 좀 봐야겠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제법 있으세요. 네, 예. 뭐 국민들이 국회 절차를 잘 알고 있기는 사실 힘들거든요. 예, 그게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뭐 이런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듣는데 일단 그 최장 330일 이내 신속 처리해야 되는 신속하게라고 말하지만 330일 신속하지는 않죠. 330일. 슬로우 트랙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이제 우선 먼저 그 해당 상임위에서 그러니까 이제 선거법은 현재 정개특위 그리고 이제 공수처법은 이제 사개특위 네, 검경 수사권 조정까지 네, 사개특위에서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법안의 조문을 조정하는 것은 이제 법사위에서도 다룹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본회의에서 또 이제 통과시키는 과정인데 세 가지의 관문을 이제 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비고비마다 아마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진통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네, 그 세 가지 이제 통과해야 될 관문이 있고 각각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 그래서 최장 330일이 이제 그래서 나오는 계산이고 뭐 더 단축될 수도 있는 예, 거고요. 그렇죠. 그거보다 이제 더 늦어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최대 거기까지. 그때가 되면 사실 이제 이제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과거에는 날치기 통과 그리고 몸으로 막 저지하고 이런 어떤 국회의 모습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회 승진화법이 차원에서 만들어진 쳤는데 맞습니다. 지금은 자한당은 요걸 갖다가 헌법 뭐 스스로 헌법을 유린하면서 헌법 유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완전히 웃기는 장면인 거죠. 입법부가 아니라 무법부를 만든 게 맞습니다. 자한당이죠. 예, 그렇게 이제 절차가 진행이 된다는 거 한번 살펴봤고, 좀 궁금한 거 한 두 가지 정도 제가 두 분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먼저, 자유한국당입니다. 최근에 이제 패스트트랙 지정되고 나서 뭐 삭발도 하고 또 이제 장애투쟁 이제 돌입한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이제 국회를 박차고 나가서 장외로 도는 이 상황이 계속될 것인지, 뭐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좀 묻고 싶은데요. 일단 뭐 내년 총선 전까지 소위 이제 자기 지지 세력을 최대 결집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에는 장애 투쟁을 계속할 거다. 근데 뭐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특히 저 속초 산불이라든가 포항 지진 때문에 시급한 민생 그 현안에 대한 어떤 재정 투입 이런 걸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나경원 그 원내대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분리해가지고 추경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정도로 이야기하고 그걸 고리로 이제 다시 들어올 어떤 그 고리 정도는 확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쨌든 그 지난 그 국회에서 이제 패스트트랙 그 지정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 나 다르크니 그러니까 그 오리발이 아니고 뭐 노루발 뭐 뽑기인가요? 예, 일명 빠루라고 네. 하죠. 그걸 들고 이제 아주 그 투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소위 보수의 어떤 그 아이콘으로 떴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황교안 소외됐지. 근데 이번에는 이제 장애투쟁하면서 이제 황교안 대표가 또 최대한 이제 자기 이미지를 부각시키려고 한 거죠. 일종의 뭐 그러면 이제 선명성 경쟁. 선면성 경쟁하면서 이제 황교안은 이 국면을 좀 더 좀 연장하고 싶고, 근데 이제 원내에 있는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구도 생각해야 되는 거고 이 사이에 좀 약간 갈등도 있을 거고 어쨌든 정리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그 만평 신문 만평을 보니까 이제 의원들은 아씨 국회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는데 저쪽에서는 그 방사포 쏘아 대니까 이제 더 이제 태극기 부대 앞에서 더 못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방사포가 아니고 어쨌든 발사체인데 이제 그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좀 다르게 보는 것이 물론 이제 그 사한당이 명분을 찾고 들어갈 건데 저는
그 자한당 의원들의 본질상 들어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자기 배지를 지키는 것이 그 사람들이 가장 궁극적인 가치거든요. 그래서 지역구가 어떻게 될는지 이러려면 결국 자기들이 장내로 들어와서 논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뭐 무조건 돌아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뭐 당장은 또 지금 그 패스트트랙 여진이 좀 남아 있으니까 쉽진 않더라도 뭐 들어갈 것이다, 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궁금한 게 이제 바른미래당 문제입니다. 그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이 바른미래당 내부의 갈등이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은 키당이죠 지금. 많은 이제 국민들이 이 분당되는 거 아니냐, 당 쪼개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하시는데 두 분께서는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일단 현재는 이제 당권파인 손학규 대표를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 지난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이 지방선거가 아니고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네네 창원.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바른미래당이 좀 굉장히 저조한 성적을 얻고 그 때문에 하태경 의원 등이 이제 그 사퇴하라고 요구하면서 당무를 거부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상황에서부터 시작된 건데 어쨌든 그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갈아타려고 하는 수순 아니냐.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분석했죠. 이제 그런 과정이 있을 것이다. 과정이 있다. 이렇게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 그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사보임한 거 가지고 계속 문제 제기하면서 당권파를 공격하는 이런 상황이고, 근데 이제 당장은 분당이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입니다. 일단 뭐 그 분당해서 우선 재고 처리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걸 가져갈 거냐.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서로 네가 나가라 이런 식이고 당장엔 이제 뭐 그거 가지고 정리가 안 된 상태로서는 그 나간다거나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당장에는 나갈 수 없죠. 그리고 자기들은 합리적 보수를 지칭했는데 지금 자한당은 어찌 됩니까? 수구 보수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분당을 해서 자한당으로 갈 데가 없는 거죠. 네. 당분간은 분당은 어렵다. 그래서 당권 투쟁을 하게 되는 거죠. 수구 보수라고 해요. 어쨌든 쉽게 이야기하면 도로 침박당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 그리고 황교안 대표 다 이제 친박당이고 그 뭐 박근혜 빨리 풀어줘야 된다는 식의 이야기도 공공연히 하고 있고 이런데 다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들로서도 들어가봤자 자리도 없을 건데 이런 상황에서 뭐 못 들어갈 거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내년 총선 앞두고 자유한국당도 소위 집토끼만 가지고 선거를 할 수 없잖아요. 소위 이제 중도 확장을 해야 되니까 그럴 때 이제 유승민이나 이런 어떤 그 바른미래당 세력들이 일정하게 그 포장지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일정한 지분을 요구하면서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때쯤 되면 이제 분당의 수순이 보다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끝부분에 말씀하신 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때.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지금 당장은 뭐 분당하기는 내외적인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어렵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 뭐 오늘은 뭐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많은 그 뭐 뒷얘기 또 이제 많은 전망들을 좀 하게 만든 패스트트랙 문제인데 계속해서 이슈가 이제 나올 겁니다. 관련해서 그래서 그 이슈가 이제 있을 때마다 다른 데서 좀 듣기 힘든 우리 이제 정의당 당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 이제 두 훌륭하신 선생님들 모시고 앞으로도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부산시 의회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달 29일입니다. 부산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 좀 조례 이름이 좀 긴데 일명 이제 살찐고양이 조례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지난달 29일 날 재의결됐다. 이런 이제 뉴스가 있었거든요. 부산시의회가 오늘 열린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공기업 임원급여의 상한을 두는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를 다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5일 이내에 시장이 공포하지 않으면 시의회 의장이 직접 공포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 기준에 관한 조례는 기관장은 최저임금의 7배, 임원은 6배 이내로 보수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앞서 지난 회기에서 원안 가결된 이 조례에 대해 부산시가 시장 권한과 경영자율 침해 등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행안부의 의견을 이유로 제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부산시는 재의결된 조례에 대해 다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행안부가 대법원에 조례 효력 정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요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 살찐고양이 조례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부산시 의회에서 이제 부산시 공기업 임원들 네. 대표 이런 분들의 그 연봉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 그래서 이제 연봉 수준을 보수를 좀 적당한 수준에서 제한하자. 그래서 이제 워낙 불평등 사회니까 이 공기업부터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최고 임금액을 제한하는 조례입니다. 그 최고 임금액을 최저임금의 몇 배까지 이렇게 이제 한다는 그렇죠. 거죠. 연동시켜서 네, 최고 임금을 지금 임원은 6배, 6배. 그리고 대표는 7배 7배까지. 이내로 제한한다. 그런 이제 내용이고 요거를 이제 살찐고양이 조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어떤 뭐 유래가 좀 있었던 거죠. 예. 2008년 이제 금융 위기 때 금융사 임원들이 그러니까 기업은 완전히 뭐 파산하고 위기에 빠져 있는데 자기들 연봉은 다 챙겨가고 심지어 퇴직금도 엄청난 퇴직금을 챙겨가고 그런 거 하는 과정에 많았죠. 말 그대로 이제 도덕적 해이 이제 이런 어떤 데 대해서 비난 여론이 컸죠. 그러면서 이제 살찐 고양이라고 하면 그걸 갖다 좀 그걸 덜어서 나눠줘야 된다. 그런 어떤 취지에서 아마 글로벌 규범으로까지 확산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살찐고양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 말할 때는 그 이제 탐욕스러운 기업주, 뭐 자본가 예, 예. 이런 걸 지칭하는 말이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살을 좀 덜어서 예. 좀 이제 가난한 이들하고 나누자. 불평등 문제를 좀 해소하는데 어쨌든 실제로 지나치게 이제 그 우리나라 재벌들도 연봉을 보면은 수십억, 수백억씩 해요. 실제로 뭘 하는가는 잘 밝히지 않고 맞습니다. 있지만 그래서 이제 살찐고양이 요 내용을 그 최저임금과 연동시켜서 이렇게 이제 하는 내용의 조례를 살찐고양이 조례라고 예, 이제 예. 부르는 것인데 그러면 실제로 부산시가 이제 출연하거나 뭐 설립한 공기업들의 임원의 보수가 좀 높은 편인가 봐요. 예, 높은 편이에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높다라고 이야기하던데 제가 보니까 이제 백스코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 최저임금의 8.3배 좀 되고요. 아시아드 CC 제가 볼 때는 1억 7,500으로 돼 있습니다. 1억 7,500. 아시아드 익숙한 CC 숫자가 아니라서. 아시아드 CC는 이제 1억 6,400억이고요. 1억 6,400만 원이고 최저임금의 이제 7.8배고 부산교통공사는 1억 4천만 원, 최저임금의 6.6배 수준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게 이게 책정돼 있죠. 정말 많네요. 네. 맞네요. 네.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씩 받는 게 도대체 그러면요? 근데 그 임원들이 사실은 이제 그 시장 이제 뭐 보훈 인사, 그러니까 그 집권당이 이제 그 대표가 그 자기가 뭐 공을 세웠던간 혹은 뭐 이제 잘 아는 사람에게 이게 나눠주는 어떤 전리품 같은 것처럼 돼 있죠. 그래서 전문 경영인이라기보다도 그러니까 뭐 그 경영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엄청난 그 고액 연봉을 주고 그것도 혈세인데 그렇죠. 여기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번 시의회에서는 이제 그걸 잘한 거죠.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스포츠 선수처럼 그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돼 있고 그럴 때 많이 받는 것이란 모르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시청의 국장 출신이라든지 또 이런 데 다른 데서도 낙하산으로 해서 평소에 계속 높은 연봉을 받다가 또 막판에도 또 더 높은 연봉을 또 받아가면서 실제로는 굉장하게 괴리감이 생기는. 그러니까 이건 연봉만 전문성도 없이. 이렇고 예. 그러니까 상여금이라든가 더 여러 가지 플러스가 그러니까 뭐 되겠죠. 업무 추진비라든가 다양한 것들이 더 추가가 되죠. 그러니까 이 정도 이제 높은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는데 요거를 좀 최저임금하고 좀 연동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불평등 정도를 좀 완화시켜야 되겠다. 이제 그런 취지인데 제가 기억하기로 이 살찐고양이법 하면 우리 당의 심상정 의원이 예. 발의를 하셨던 적이 있는 예, 것으로 예.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국회에서 발의를 했습니다. 2016년에 발의를 했고요. 근데 뭐 통과 안 되지 않았죠. 근데 이제 이게 그 2015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이제 심상정 의원의 사자후. 유명한 동영상이죠. 예. 이 짝퉁 임금 그제 이게 임금 상한제인데 왜 이 사회에서 고액 연금 받는 사람들은 임금 상한제 포함 안 시켜요 그러면?
장관은 왜 1억 2천씩 다 가지고 와요? 국회의원은 왜 1억 4천을 다 받아야 되고 5, 6천만 원 받는 늙은 노동자들 3천만 원짜리 청년 연봉 만들어내라고 하면서 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고액임금 다 받아갑니까? 왜?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양심이. 타협하자, 고통분담하자, 살찐 고양이법이라고 있어요, 유럽에. 살찐 고양이들 살 드러내는 거, 그게 고통분담입니다. 졸라맬 허리띠도 없는 사람 무슨 고통분담을 합니까? 가만히 계세요. 정부가 결단만 하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청년고용 의무 할당제 5%만 해도 23만 개 일자리 다 만들 수 있어요. 대기업들 사내유보금 1%만 조세로 걷어도 6조 원입니다. 왜 못합니까? 왜 안 합니까? 졸라맬 허리띠가 없어요. 200만 원도 못 받는 940만 노동자들. 허리띠 졸라매는 게 아니라 목 조르는 거예요. 노동자 목 조르는 노동부 장관 자격 없어요. 그 당시에 이제 임금 피크제로 참 논란이 있을 때 노동부 장관을 이제 국정감사장에 불러내 가지고 그 임금 피크, 당신들은 임금 피크제 하고 있느냐,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양심이. 저희 둘째가 그거 잘 따라합니다.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면서 양심이 있어야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장관은 왜 1억 2천 다 받아가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왜 1억 4천만 원 다 받아갑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문제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살찐고양이법을 만들어서 발의해가지고 일반 기업의 임원도 최저임금의 30배는 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들은 뭐 4배, 그리고 이 고위공직자들은 7배인가요? 하여간 10배를 넘지 못하게, 그러니까 그 규칙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 만들자라는 걸 했었죠. 그랬던 유래가 이제 있었고, 물론 이제 법으로 이제 만들어지지 못했었는데, 요번에 이제 어떤 뭐 법이나 조례 차원에서 이게 이제 제정된 거는 부산시 의회가 이제 처음이었던 거죠. 처음이었습니다. 예. 네. 그러면 대단히 이제 의미가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요 과정이 어떻게 좀 재의결했다는 뉴스가 들리는 걸로 봐서는 뭐 한번 이렇게 예, 이제 그렇죠. 왔다 갔다 했다는 예, 거잖아요. 그 과정이 좀 어떻게 됐던 그러니까 거죠? 지난달, 그러니까 4월 8일 부산시의회에서 김문기 시의원이 이제 그 대표로 발의해가지고 통과가 됐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부산시청 시장이 시장의 어떤 권한을 침해한다, 그리고 공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이게요? 예, 등의 이유로 일단 그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결해달라고 요청해서. 이게 부산시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요? 부산시장이 이제 공기업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임금도 자기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임명권이 있다고 이제 임금 결정권까지. 그거는 이제 과도하게 과도한 논리로 보이는데. 예. 실제로 공기업들은 적자가 많거든요. 예. 네. 근데 아무튼 그런 논리로 제의를 요구했고. 예. 그게 뭐 그리고 이제 그 법제처의 어떤 그 판단도 받아봤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방공기업법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을 약간 그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이걸 받았고, 그걸 가지고 근거로 이제 재의결을 요구했던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회는 29일 날 오히려 그 44명이 찬성하고 2명이 기권하고 1명이 반대하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다시 재의결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부산시 의회 뭐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산시장도 민주당 출신이고, 민주당 시의원이 발의한 이 안건을 역시 같은 당의 시장이 중앙정부 의견을 방패막이 삼아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반려하고 이제 이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내부에서 이렇게 손발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 이걸 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부산시장은 이제 같은 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전재수 그 민주당 부산시 당위원장이 그 박태수 특보라든가 시장 특보를 부르고 이걸 이제 발의했던 그 주도 세력 같이 불러가지고 좀 의견 조정이라든가 조율을 하면서 좀 정치적인 정치력을 발휘해야
해서 무난하게 처리할 수도 있지 않겠나 네, 제 싶은데. 생각도 그런 거예요. 특히나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내부에서 이렇게 앞뒤가 안 맞으면 뭐 제의를 요구하고 네. 이런 어떤 상황까지 이제 간 거죠. 그래서 당나라 군대 같아요 한마디로 이제. 당나라 군대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공기업의 어떤 자율성 때문에 뭐 이제 침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해석조차도 좀 그런 게 이제 있는 거죠. 자율성이지만은 실제로 공기업은 상당한 기업들이 그 이제 적자도 있고 또 우리가 적자를 용납하는 거는 시민의 세금으로 그렇죠.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걸 용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자 경영을 해도 용인하는데 거기에 연봉을 임원들의 연봉을 높게 한다는 거는 그 이제 시민 정서하고도 사실상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민주당이 힘들죠. 이제 그런 어떤 시민 정서를 대변하는 이런 어떤 그 이제 자정 능력, 시민을 대변하는 역량 이런 것 자체가 그 시장이 약한 거고 오히려 이제 시의회는 좀 그런 것을 좀 제대로 반영했는데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했다는 거는 좀 웃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대단히 의미 있는 그 조례인데 그래서 이제 부산 시민들 뭐 저희를 포함해서 다들 이제 환영할 만한 내용인데 이 과정 속에서 어떤 민주당 내부의 그런 불협화음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참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아니 그렇게 그 좀, 부산시장이 애초에 그런 마인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자기 그 권한을 침해한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쨌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에게 뭐 그 이제 농공 행상식으로 자리도 주고 급여도 푸짐하게 이렇게 주는 마치 그걸 갖다가 구시대적인 거잖아요. 그런 걸 갖다 그렇죠.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걸 권리로 생각하고 그걸 침해당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반발을 한 것. 이 굉장히 모양새가 좋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이제 부산시 의회에서 있었던 일 한번 이제 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이야기할 게 좀 있습니다. 최근에 요번 이제 그 기초의회입니다. 부산 진구 의회에서 또 문제가 하나 좀 있었다고 좀 들었어요. 그 고교 무상급식 관련 조례를 민주당 출신의 구의원이 이제 발의를 했는데 이거를 민주당 의원이 합세를 해서 부결시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그 지역의 학부모들이 굉장히 이제 화가 많이 나 있다고 하던데 뭐 한 가지씩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고교 무상급식 관련 조례 네. 요 내용이 뭐 어떤 거였나요?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고등학교까지 무상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바람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서울, 경기뿐만 아니라 그냥 부산까지도 부산에서도 시장과 교육감 또 시의회 의장까지 고교 이제 무상급식, 무상교복 이거를 이제 결의를 했고 실제로 이제 그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단체에도 그 교육경비를 보조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교육청 예산으로 그것을 다 이제 그 실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교육경비를 보조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부산진구의회가 그 교육경비 보조 예산이 그 자체 예산의 3%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례를 개정해야만이 그거를 이제 실행할 수가 있는 4% 과정에서 했고 이번에 이제 조례 개정은 8%까지 올리자라는 것이 그 핵심이었죠.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무상교육, 뭐 무상급식, 무상교복 이런 걸 이제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교육청에서 이제 비용을 대야 되는데 그것만으로 좀 부족하니 지자체가 이제 일정 부분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 부산 진구 같은 경우에 이 교육비 보조를 할 때는 자기 예산의 3% 이내에서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조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갖고는 이제 그 다 부담이 안 되니까 3%를 8%로 올리자. 8%면 얼마나 되지? 약 40억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끔 8%로 올리자 하는 내용이 이제 요번에 발의했던 그 조례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부결이 됐어요. 그 내부의 민주당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을 건데 의원 구성이 뭐 지금 자유한국당이 좀 많았던 건가요? 어떻게 됐던 건가요? 아닙니다. 이제 그 상임위에서 이제 부결이 됐는데 행정기획위원회는 민주당이 4명, 그 위원 6명 중에 민주당이 4명, 자한당이 2명. 그리고 이제 의장은 이제 민주당이 하고 있으니까 의장을 제외하더라도 3대2로 이길 것이다. 민주당안이 이제 할 거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이 의원 발의한 내용이었거든요. 당연히 통과될 거라고 했는데 그 중에 민주당 의원 1명이 자한당과 같이 무상 그 교육을 반대하는 쪽으로 표결을 하면서 2대3으로 부결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냥 보통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면
민주당 의원이 이제 발의를 했고 예. 구성이 3대 2니까 예. 의장 빼더라도 위원장 빼더라도 그럼 통과가 되는 건데 3대 2로 그렇죠. 통과가 된 게 아니라 2대 3으로 부결이 돼 버린 거예요. 민주당 의원 하나가 이 3쪽으로 가게 돼서 왜 그렇게 했답니까? 글쎄요, 그게 이제 우리가 납득이 되지 않죠. 근데 그 부결시킨 의원의 표현에 따르면은 그 조례 이제 일부 개정안을 왜 구청에서 발의하지 않고 의원 발의를 했느냐.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게 문제였는데 원래 의원이 의원 그 발의할 조례, 수 있지. 발의를 할 수 있고 그게 왜 문제가 구청도 되죠?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게 문제가 될 리도 없죠. 그리고 자당의 국회의원 구의원이 기초의원이 발의를 한 거고 그 해당 또 상임위원장이거든요. 발의한 사람이. 그런데 그 같은 당의 위원이 반대했다는 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의원 발의라고 하는 거는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의회가 활성화되고 그렇죠. 민주주의가 더 이렇게 활발해진다라고 하는 뜻인데 계속 구청 발의해야 된다. 집행부가 발의안만이 뭐 우리가 다룰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네. 그래서 저도 얼핏 그거는 좀 핑계고 뭐 내면적으로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다른- 얘기가 다른 있다고 뭐가 들었어요. 그 이제 일부 언론이나 또는 그 자리에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 지역 주민들이. 그리고 이제 마침 그 지역 주민들 중에는 그 반대한 의원의 지역구 단감동인데 이제 모 의원입니다만 단감동 지역에 학부모들이 많이 왔어요. 뒷얘기로는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해서 진구 의회의 후반기 그렇죠. 원구성. 후반기 원구성이라면 의장단 구성하고 다시 이제 할 거 아닙니까? 2년 지나면은 아직 1년 더 남았네. 1년 남았죠. 진짜 그것과 관련한 그 어떤 내부 갈등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뭐 자세히 그거는 뭐 소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한 근거가 없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은 민주당 내에 일종의 그러니까 세력 다툼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발의했던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 이 의원 발의한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다라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반대 표결한 그분도 민주당이라고 예. 하니까 그 둘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지금 그런 뭐 말씀을 다는 못 드리겠다라고 하셨지만 제 촉을 발동시켜 봤을 때 대충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반기 원구성을 둘러싸고 갈등이 있다 하면 뭐 쉽게 말해서 이쪽 파 이렇게 되는데 이쪽 파에서 안을 냈고 이쪽 파의 이제 한 의원이 이제 표면적으로는 왜 의원이 발의하느냐 하면서 이제 부결을 시킨. 그렇죠. 오히려 이게 더 설득력 있는 논리처럼 들리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도 알다시피 옛날에도 그 처음에 지방선거 끝나고 처음 원구성할 때도 그 원구성에 이제 의장이 누가 될 거냐 가지고 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사상구에서도 한때 그래가지고 내수한다고 해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도 걸린 적이 있고 또 제가 사는 남구에서도 자한당과 이제 민주당에 서로 의장할 기라고 한 2달 동안 의회가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단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그 작은 이제 기초 단체의 의회조차에서도 서로 어떤 세력, 권력 여기에 집착하는 의원들의 모습이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거를 이제 희망하는 그 무상 교육을 희망하는 학부모들의 부담을 들어주는 것이 의원들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민생 문제는 팽개치고 서로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참 안타깝게 그지없는 거죠. 구의회 의장이 좀 괜찮은 자리인가 봐요. 봐야 되겠죠. 예. 근데 뭐 그런 것에 대한 자리에 대한 욕망을 가질 수는 있지만은 하지만 의원으로서의 어떤 본래 의무라는 게 주민들의 그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좋은 조례를 만들고 뭐 이제 구정을 감시 감독하는 것일 텐데 너무 좀 상임위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결돼 버렸으면 아예 이제 그 올라가지도 못하는 거잖아. 뭐 이제 다시 이제 그 의원을 구청에서 다시 이제 재발의를 하면은 뭐 통과시켜 주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여론의 문매를 맞다 보니까 네. 또 그렇게 또 도망갈 구멍을 만들고 있구나. 그렇죠. 참 그것도 참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거는 이제 이미 이제 그 교육청과 시청은 비록 기초단체에서 부결되어도 뭐 대안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 무상 교육은 뭐 그대로 실시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그거는 좀 뭐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시민들의 삶을 좀 돌봐야 할 그 의회에서 자기들끼리 어떤 그 세력 다툼
그렇죠. 혹시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아직 확인된 건 아니지만 혹시 그런 것 때문에 민생이 좀 이렇게 좀 경시된다면은 이건 참 큰 문제다 싶고 바로 앞에 우리가 이제 시장과 이제 부산시 의회 갈등도 네, 바로 그 일종의 말씀이에요. 이제 뭐 민생은 팽개치고 뭐 서로 간에 한번 파워 게임인데 그런 것들을 자당에서도 드러나지 않아야 정치를 있는데 그걸 이제 다 여과 없이 다 드러내요. 지금 이제 우리 민주당 에서는 저도 방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뭐 이제 드러나지 않게 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아무튼 사전 정치력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시의회에서 살찐고양이 조례가 이렇게 좀 순탄치 않게 진행됐던 것이나 부산 진구 기초의회에서의 문제를 보면 다 민주당 내부에서의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시민들의 그냥 평범한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다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좋은 법안들인데 왜 내부적인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는지 이해하기 힘든 거거든요. 그게 지난 그 지방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뒷목이 서늘하다. 압승을 했잖아요. 민주당이 압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뒷목이 서늘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만큼 이제 사실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그러니까 그 당선되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 어떤 일을 벌릴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의 어떤 우회적 표현이 아니었을까. 제대로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보이는 모습이 이제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함량 미달에 이런 어떤 그 의원이나 혹은 단체장들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이렇게 지난 지방선거 때 우르르 당선된 그 어떤 대가라 해야 되나 그걸 치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효과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이제 민생을 소홀히 하면서 지금 많은 그 민심이 민주당을 이탈했고 지난번 이제 창원 보선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걱정되는 대목이죠. 촛불 정권이라고 하고 있고 또 그 촛불 시민혁명의 성과를 사실은 민주당이 싹 다 이제 거의 99.9% 가져가다시피 했는데 지금 촛불 민심은 지금 외면하는 현재의 모습이 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서 이제 이전에 평가, 소위 정치 자영업자 집단이라는 평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통일된 당론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그 혁신적인 정책들을 추진한다거나 이렇게 하기보다도 각자 도생, 자기의 어떤 이 재선이라든가 혹은 어떤 이권 챙기기라든가 이런데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진 집단이다. 정치 자영업자 집단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기초 단위까지 정치 자영업자 집단의 모습을 그대로 이제 여과 없이 노출하는 거고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민주당 부산 시당이 하나의 통일된 어떤 그 정치적 리더십으로 잘 끌고 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걸 그대로 또 여과 없이 드러낸 거죠. 그래서 이제 내년 총선까지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이고 간다면 소위 이 표를 주었던 시민들이 다 냉담해지고 오히려 그러니까 소위 정의당까지 피해가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진보 개혁파 전체가 싸잡혀서 무능력하거나 또 그렇게 이제 부패한 집단, 자기 이권만 챙기는 집단처럼 이렇게 인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이거 빨리 좀 정리가 안 되면 이런 행태가 정리가 안 되면 내년 총선까지도 굉장히 이제 위태롭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늘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부산의 민주당 문제를 좀 많이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정의당 얘기를 많이 하고 싶지만은 이상하게 좀 그리 됐습니까? 또 이제 다음에는 또 얘기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정의당의 어떤 또 비전은 무엇인지 이런 것도 좀 이야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 오늘은 뭐 여기까지 이야기를 좀 나누고 다음에 또 이제 좋은 어떤 아이템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죠. 오늘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잠깐. 좋아요와 구독 맞습니다. 저희만 안 되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